구독자 여러분, 유럽중앙은행이 AI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의 가격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과 서버 D램이 부족하고 기업용 SSD 주문도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몇 년 뒤 물량까지 미리 판매하려 하고 있고요. AI 주식은 거품일 수 있는데 AI 메모리는 부족하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이야기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기술주가 조정을 받아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버틸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물가, 잭슨홀 회의가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매도 기회가 될지, 추가 상승의 출발점이 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2의 경고는 AI 기술 자체가 실패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이익을 키우더라도 주가가 그 미래를 너무 빨리 반영했다면 중간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도와 전기, 인터넷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도 투자 열풍 과정에서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주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더라도 투자자가 지불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AI 기술주를 둘러싼 논쟁도 기술의 생존보다 기대의 높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불필요한 공포와 과도한 낙관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AI 혁신이 성공해도 모든 관련 기업이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GPU를 확보한 기업이 가장 큰 가격 결정력을 가졌습니다. 투자가 확대되자 병목은 HBM과 네트워크, 전력망과 냉각 설비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AI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 모델 가격은 내려가고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용자가 더 자주 AI를 이용하면 데이터 처리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AI 산업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는 기업과 실제 공급 부족의 혜택을 받는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일부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다른 점은 현재 이익이 실제 제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을 실행하는 동안 데이터를 담아둘 서버 D램과 결과를 저장할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AI가 실험 단계에서 기업의 업무와 검색, 광고, 코딩, 제조로 확산될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은 늘어납니다. 이 수요가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을 동시에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AI 주식의 주가 조정이 곧바로 삼성전자의 주문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가와 실제 설비 투자, 메모리 발주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AI 조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은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쓰는 글로벌 빅테크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경영진은 투자자에게 더 빠른 수익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매출이 설비 투자를 따라오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나 반도체 주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은 국채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까지 키웁니다. 삼성전자의 위험은 AI 기술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투자 속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 미국장 마감 뒤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HBM과 서버 D램, 패키징과 전력 인프라까지 투자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은 AI 설비 투자의 정점을 의심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쌓인 공매도 물량도 이 결과에 따라 환매수로 바뀌거나 새로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한 기업의 분기 성적표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의 신뢰도 시험에 가깝습니다. 주의할 점은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높은 성장과 강한 가이던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시장이 기대한 수준을 얼마나 넘어섰는지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AI 수요가 무너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숫자가 좋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발표 자료와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 주문, 차세대 제품 일정, 공급 제약이 어떻게 설명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반응과 사업 내용을 분리해서 봐야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데이터 센터 매출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현재 매출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주문이 다음 분기와 내년까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기업의 주문과 국가 단위 AI 인프라 수요가 함께 늘고 있다면 투자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고객 몇 곳에 긴급 주문에 의존한다면 수요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못 팔아서 출하가 제한되는지, 수요는 있지만 패키징과 메모리 부족 때문에 공급이 늦어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 제약이 이어진다면 HBM과 첨단 패키징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문 잔고와 고객 구성이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총 마진과 현금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강해도 신제품 전환 비용과 공급망 비용이 크게 들면 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마진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고객 맞춤형 제품 확대와 경쟁 심화가 가격 결정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마진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과 공급망 투자를 늘린다면 AI 인프라의 수익성이 아직 견조하다는 뜻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와 영업 현금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AI 투자비는 빠르게 늘지만 현금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발주 속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호황은 고객사의 지갑이 계속 열려 있을 때 지속됩니다. 차세대 플랫폼 일정은 HBM 수요량과 제품 구성을 바꿉니다. 새로운 AI 가속기는 세대가 바뀔수록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개별 칩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늘면 가속기 출하 증가율이 조금 둔화돼도 전체 메모리 수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사양이나 출시 일정이 바뀌면 HBM4와 HBM4E의 주문 시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가 엔비디아의 제품 이름보다 봐야 할 것은 가속기 한 대당 메모리 탑재량과 양산 일정입니다. 고객 인증이 늦어지면 좋은 기술을 보유해도 매출 인식은 뒤로 밀립니다. 엔비디아의 로드맵과 삼성전자의 양산 준비가 맞물리는지가 주가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습은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지만 추론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론 비용이 낮아지고 이용자가 늘면 전체 요청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긴 문맥과 영상, 음성, 기업 내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메모리 사용량도 커집니다. 한 번의 작업에 필요한 연산량이 줄어도 사용 횟수가 훨씬 빠르게 늘면 전체 인프라 수요는 증가합니다.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습용 HBM뿐 아니라 서버 D램과 저장장치 수요가 함께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장장치는 다음 AI 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실제 업무에 쓰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와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추론 결과, 로그와 기업 내부 자료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샌디스크가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한 뒤 저장장치 관련주가 강해진 것도 이런 기대를 반영합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늘면 낸드 가격과 고용량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과 서버 D램뿐 아니라 낸드와 기업용 SSD까지 공급합니다. AI 메모리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제품군이 다양한 삼성전자의 장점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의 핵심은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HBM은 고성능 D램 공정과 적층, 패키징, 고객 인증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공장을 지었다고 바로 판매 가능한 물량이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범용 메모리 생산 능력을 HBM으로 돌리면 일반 서버 D램 공급도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한 제품의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전체의 생산 배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은 기술주 밸류에이션 논쟁과 다른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부족이 언제 완화되는지는 설비 투자와 수요를 통해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이 차별화를 증명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 확대와 HBM4E 샘플 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과거의 HBM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만회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요 고객의 인증을 받고 높은 수율로 대량 생산해 실제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범용 D램 호황의 수혜주를 넘어 AI 메모리 공급자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과 양산이 늦어지면 메모리 업황이 좋아도 경쟁사와의 격차가 주가 상단을 누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은 삼성전자만의 기회이면서 아직 증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영역입니다. HBM의 베이스 다이와 고객 맞춤형 칩은 미세 공정 파운드리와 연결됩니다.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을 한 회사에서 제공하면 고객의 설계 시간을 줄이고 공급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AI 가속기가 표준 제품에서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다양해질수록 이 통합 역량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의 수율과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는 비용으로 남습니다.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HBM 매출 증가와 함께 이나노 공정의 고객 확보, 적자 축소가 실제 숫자로 나타날 때 더 강해질 겁니다. 가능성과 실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AI 거품 논쟁 속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지켜줄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3년에서 5년 뒤 받을 메모리를 미리 예약하면 분기별 현물 가격에 따른 이익 변동이 줄어듭니다. 선수금과 가격 하한선, 취소 보상 조항이 있다면 고객의 투자 계획이 조금 흔들려도 공급업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업이 단순한 경기 민감주에서 수주 잔고를 가진 AI 인프라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가격이거나 취소가 쉬운 계약이면 방어 효과는 작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규모보다 가격과 의무, 투자비 분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편에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규 생산 능력은 HBM보다 범용 디램 시장에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자금을 바탕으로 가격보다 점유율 확대를 우선하면 PC와 스마트폰, 일반 서버용 메모리의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용 제품에서 돈을 벌어도 범용 디램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전체 이익의 변동성은 커집니다. 다만 공장 계획과 판매 가능한 웨이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장비 설치와 수율 안정, 첨단 제품 인증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 발표보다 실제 출하량과 범용 디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정점이라고 판단되면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4와 장기 계약으로 이익의 지속성이 높아지면 같은 이익에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강화되면 성장주 투자자뿐 아니라 장기 배당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재평가는 단순히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이 오래 지속되고 주주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주와 다른 평가를 받으려면 실적의 크기보다 실적의 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초에는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미국 성장률과 물가지표, 잭슨홀 회의가 이어집니다. 성장률이 너무 약하면 AI 투자 수요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높아지면 연준의 긴축 부담과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요. 잭슨홀에서는 연준이 최근의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유가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결과는 AI 수요가 유지될 만큼 경기는 버티고 금리를 자극할 만큼 물가는 뜨겁지 않은 조합입니다. 경제지표 하나가 좋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거시 환경은 삼성전자 이익의 방향보다 그 이익에 붙는 다격표를 움직입니다. 특히 국제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AI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성장주의 할인율이 함께 높아집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익이 강한 가치주 성격과 AI 성장주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미국의 고평가 기술주보다는 버틸 수 있어도 충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와 금리, 달러가 동시에 오르면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도 거시 환경이 나쁘면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 흐름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수요와 차세대 제품 일정을 자신 있게 제시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고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가격이 견조해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까지 줄기 시작하면 환매수가 상승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삼성전자의 단기 조정을 전량 매도 기회보다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볼 근거가 강해집니다. 핵심 물량은 유지하고 눌림목에서만 대응 물량을 조절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상승의 핵심은 엔비디아 주가 자체보다 AI 공급망 주문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확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엔비디아 실적이 대체로 기대에 부합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 주가 반응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AI 수요 붕괴도 새로운 폭발적 상승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과 국내 수출에 따라 오르고 내리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루의 미국 기술주 반응보다 주간 저점과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조정 때 거래량이 줄고 반등 때 외국인 매수가 붙으면 중기 상승 구조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실적에도 삼성전자와 후방장비주가 계속 밀리면 시장이 이미 호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기다렸다 나눠 사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약세 흐름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고 차세대 제품 일정이나 공급망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와 유가가 올라 미국 10년물 금리까지 상승하면 AI 밸류에이션 조정이 반도체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과 코스피 선물을 함께 팔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면 수급 부담도 커집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주가 약하면 그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유 비중이 과도한 투자자는 반등을 현금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 상업 전망이 살아있어도 단기 가격이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과 언제든 사도 되는 주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평단이 낮고 삼성전자 비중이 적정한 현물 보유자는 엔비디아 실적 하나만 보고 전량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HBM과 서버 디램, 기업용 SSD의 실제 수요가 유지되는 동안 장기 논리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전후의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대응 물량 일부를 줄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물량은 장기 논리를 따라가고 대응 물량은 외국인 수급과 금리 변화에 맞춰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떨어졌다는 이유가 아니라 메모리 주문과 가이던스가 실제로 약해졌을 때 비중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뉴스의 크기보다 삼성전자 이익에 전달되는 경로를 보십시오. 장기 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보유 근거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평단이 높거나 한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큰 투자자는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계좌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라면 엔비디아 실적 전후의 급등락을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상이 틀렸을 때 좋은 주식을 강제로 팔지 않도록 만드는 위험 관리입니다. 생활자금과 대출금이 들어간 투자자는 본전 회복보다 자금의 사용 시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내 평단가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도 외국인의 주문도 바꾸지 못합니다. 보유 결정은 기대 수익보다 감당 가능한 손실 범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엔비디아 실적을 마치려는 승부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표 직전 급등한 삼성전자를 따라 사면 기대가 충족돼도 차익 실현에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뒤 주가가 흔들릴 때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매수에 자금을 모두 쓰지 말고 다음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할 여유를 남겨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벤트 전후 변동성에 특히 취약합니다. 방향을 맞춰도 중간에 급등락과 일일 재조정 때문에 수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가격보다 내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밖에서는 AI의 다음 병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BM과 서버 디램 수요가 유지되면 반도체 장비와 검사, 패키지 기판 기업으로 주문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테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기업은 대형 반도체의 설비 투자와 고부가 제품 전환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병목입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실제 수주와 생산 능력을 갖춘 전력 인프라 기업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이름에 AI가 붙었다는 이유로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수주와 이익이 확인되고 대장주 조정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AI 거품 경고와 메모리 부족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어도 주가는 지나친 기대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AI 주식이 떨어져도 데이터 사용량과 메모리 주문이 계속 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보다 데이터 센터 주문과 가이던스, 차세대 제품의 HBM 탑재량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 물가와 잭슨홀 뒤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지, 국내에서는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수출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살아있다면 적정 비중의 현물은 핵심 물량을 보유할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문 전망이 약해지고 금리와 공매도까지 오르면 반등을 비중 조절의 기회로 써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변화,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번지는 순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매수 체크리스트와 차트 예시, 과거 구간 팩테스트를 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